경물치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경물치질을 하려면요. 머물 줄 안 뒤에 안정이 되고 안정된 뒤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뒤에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뒤에 연구할 수 있고 사료가 가능하고 연구한 뒤에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6가지가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게 경물치지하는 신법입니다. 제가 5분 몰입 책에서는 이걸 몰입 4단계라고 묘사하는데 보십시오. 내 마음이요. 뭔가 연구하는 주제에 먼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딱 거기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교재를 읽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에 멈추셔야 돼요. 먼저. 멈추시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대해서 멈춘 마음이 좀 더 안정을 찾게 되고요. 이게 몰입 2단계입니다. 몰입이 좀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몰입이 좀 더 깊어지면 고요정, 잡념이 안 일어나요. 요거 말고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요. 요거 보는데 재미가 생겨요. 근데 아주 신바람이 나진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편안한 안자가 오면요. 아주 재밌기 시작해요. 편안한 안자까지 가야 재미가 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몰입해서 몰입의 4단계입니다. 몰입의 4단계까지 가면 이제 신바람이 나요.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이때 뭔가 연구를 하면요. 신기한 답을 얻어요. 이게 경물치지의 신법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명상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로 치면 이게 사마타고 윗바사나거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한 뒤에 연구를 해야 답이 나와요. 부처님이 법구경에 명상에서만 지혜가 나온다고 하는 이겁니다. 이게 명상이에요. 마음이 신바람 날 때까지. 즉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깨어날 때까지 뭔가 한 사안에 대해서 딱 마음을 꽂아서 거기에만 꽂히게 하고 계속 몰입해 들어가면 잡념을 없애고요. 그 대상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집중이 되면요. 마음이 깨어나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요. 에고의 이런 습관이랄까요? 생각과 감정, 이런 행위의 습관들은요. 잠잠해져요.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되면요. 습관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과거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습관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못하던 건 내가 없어져요. 확 몰입이 돼버리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몰입이 잘 안 되면요. 난 이거 원래 못했어. 이게 뭐가 안 됐어.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몰입이 확 되면 그런 잡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모르던 걸 알아내버려요. 안 되던 걸 하게 해버려요. 자, 이게 지금 지정정안이 명상법입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제일 처음에 명덕 밝히라고 하고요. 양심의 현존을 체험한 이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바로 2절로 넘어가는데 지정정안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이 사실은 광명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참나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을 얻은 뒤에 연구를 하면 답이 잘 나옵니다. 그 근거가요. 마음이 몰입 4단계에 들어가면 광명해지고 안락해지고요.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 우리의 참나의 순수의식이 우주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에고가 생생하면요. 내가 뭔가를 하나 연구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에고가 생생하면 그거랑 나랑 둘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쪽 사정이 잘 안 와닿고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못 다루는데 마음을 몰입해버리면 걔랑 나랑 하나가 돼버려요. 우주의식, 즉 양심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양심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을 초월합니다. 양심은요. 나를 고려 안 해줘요.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있으면 가서 구하래요. 내 처지는 전혀 생각 안 해줘요.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양심, 즉 참나의 세계에 진입하면요. 사물도 다 꿰뚫어 보입니다. 그 사물도 나랑 둘러 보이지 않아요. 즉 무아지경이라고도 하고 독서산매 그러면 책과 내가 둘이 아니게 돼야 정보가 빨리 흡수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상대방과 나를 둘이 아니게까지 몰고 가면 연구가 빨리 된다. 경물치직, 즉 그 사물에 대한 연구가 빨리 되겠죠. 지혜가 빨리 얻어져요. 그래서 이게 불교로 치면은 정해쌍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선정과 지혜가 함께 닦인다. 고요해지면 지혜가 오고 지혜를 얻으면 또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지정정한 려득이라고 하죠. 연구할 려자에 얻을 득자.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이게 유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법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나 사이의 벽을 치워야만 대상과 하나가 된다. 몰입 4단계 이후에야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한 이유이다. 요거를 선비들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 주자의 독서법 할 때는 거경과 궁리의 병행이라고 했습니다. 거경,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거랑 궁리, 이치를 연구하는 거. 이니에지의 원리를 연구하시려고 해도요. 사물과 먼저 마음을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사물에 몰입을 하신 뒤에 그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과 지혜, 즉 선정과 지혜가 한꺼번에 닦여야 된다. 자, 이렇게 닦일 때 보십시오.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린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양심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양심에는
양지, 양능이 있는데요. 12지심이 양지고 나머지 세 가지 그 양심이 양능인데 부끄러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사양하는 건 다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요, 아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정정한 마음을 갖다 비우고 양심과 하나가 되면요, 양지, 원래 양심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즉 옳고 그른 판단이 잘 이루어져요. 사물을 봤을 때 흐리멍텅하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가 빨리빨리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능, 양심이 또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가 양심과 계속 접속을 하면 측은, 사양, 수호지심이 빨리빨리 밖으로 확충이 돼서 나와요. 측은지심이 더 힘있게 나가고 수호지심, 사양지심도 힘있게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심만 밝히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생각, 감정, 지금 에너지, 육체를 다 관리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양심 하나를 여기까지 확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공부의 핵심은 명덕을 밝히는 거다라고만 말한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고요.